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마을에 나이가 지긋한 한 미국인 할머님이 자신은 반드시 한국을 가야겠다며 가족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주인공은 학교에서 한국인 학생에게 혼쭐이 나는 일본 여성을 보고 놀랐다는데요. 과연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미국인 할머님은 왜 한국에 꼭 가야겠다고 말했던 걸까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안나 아담스라고 합니다. 저는 제 학교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인간의 심리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 싶었던 꿈을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이루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들과 화목한 가족들 사이에서 안정감 있게 살고 있거든요. 이런 저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음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제 친구 중에 나나코라는 아이가 있어요. 일본에서 유학을 온 친구인데 성품이 참 좋고 조곤조곤하니 곁에 두기 좋은 친구였죠. 어디서든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인 이미지 그 자체였어요. 이 친구는 워낙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지라 학교에서 토론 수업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런 나나코에게 내 행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는 하셨는데요. 저는 교수님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신다고 생각하며 늘 나나코를 위로했죠. 나나코, 너무 속상해하지 마. 교수님이 워낙 성격이 까칠하시잖아. 유독 너한테만 좀 예민하게 구시는 것 같네. 상처받지 마. 알겠지? 그럴 때면 나나코는 눈물을 머금은 사슴눈을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나나코의 모습을 볼 때면 제가 나나코의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성애가 솟아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같은 과 학생인 한국인 미경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나나코의 연약한 모습과 한국인 미경이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제가 이 두 사람을 연관지은 이유는 두 사람의 성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토론 수업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강의가 시작되면 교수님은 항상 나나코와 미경을 지목하셨습니다. 각자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미경은 모든 이야기에서 일본을 빼놓지 않았어요. 저희가 듣는 과목은 역사와 기술이라는 교양 과목이었는데 미경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면서 늘 일본을 끌어들이고는 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제국주의에 앞장서서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 사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경이는 항상 아시아 관련 강의를 할 때면 일본을 자꾸만 소환하니까 나나코도 이 상황이 불편했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한국인 미경이가 이해되지 않았죠. 독일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하고 있고 그 잘못을 갚기 위해 여태껏 노력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일본은 군대도 갖지 못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막중하게 부과하는 것이 너무 과하게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미경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한 일본은 누가 봐도 악당이었어요. 그것도 픽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편파적인 악당이었죠.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침략하여 주권을 강제로 빼앗았고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이 자주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지 못하도록 억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잔인한 폭력이 존재했으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된 조선인의 수는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나코는 파들파들 거리며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안쓰럽던지 꼭 비 맞은 병아리처럼 오들오들 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귓속말로 제게 안나,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 것 같아 라고 말했죠. 저는 나나코가 이렇게 벌벌 떠는 걸 알면서도 자기 할 말 다 하는 한국인 미경이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국주의가 잘한 거라고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이미 반성한 사람들의 행동을 과장해서 자신들의 피해를 부풀리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미경이는 불쌍한 나나코를 앞에다 두고 이런 말까지 강의장에서 서슴지 않고 했죠. 일본은 조선인들의 조선말 사용을 금지했고 호적마저 버리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한 민족의 정체성을 이 세계에서 지워버리고자 했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일본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겠냐고요? 일본이 아무리 언어를 쓰지 말라고 핍박을 한다고 해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언어가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한국이 독립을 원한다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총으로 쏴 죽였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일본인은 나나코 한 명뿐이었거든요. 나나코의 부모님과 가족도 나나코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사람의 조상님이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질 수 있겠어요.
저는 일본인 나나코를 믿었고 일본을 믿었습니다. 동시에 나나코를 의도적으로 엿먹이려는 게 분명한 한국인 미경이와 한국은 미워했죠. 그런데요. 지난 여름 방학 저는 탐탁지 않아 하는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올해로 70이신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을 꼭 한국에서 하고 싶다고 하셨던 거죠. 저희 가족은 화목한 만큼 여행은 꼭 함께 갑니다. 게다가 올해는 할머니의 70번째 생일이라 가장 중요한 행사였어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부모님께 살짝 내비쳤지만 제대로 말도 못 꺼내보고 기각당했어요. 결국 할머니를 위해 비행기에 올랐죠. 공항으로 가는 내내 할머니는 소녀처럼 들떠 있으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들인 태블릿 PC를 통해 드라마를 보면서 소녀처럼 웃으시더라고요. 대체 뭘 보시는 건가 싶어 슬쩍 들여다보니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신 지 오래됐더라고요. 한국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던 이유도 다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수도 별로 없으신 분이세요. 보통 어린아이들을 보면 하이톤의 목소리로 방방 뛰며 말을 걸잖아요. 할머니는 첫 손주인 제게도 그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감정 표현의 폭이 넓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런 분이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발을 동동거리시는데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기 싫지 않더라고요. 늘 정적인 삶을 이어가시던 할머니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 할머니의 삶이 무채색에서 알록달록한 무지개색으로 변한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적당한 건수를 잡으면 할머니에게 말이 나걸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을 차려보니 1시간 반짜리 드라마 한 회가 끝나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는 무슨,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 저를 보며 할머니는 어땠니? 안나야. 흥미진진하지 않니?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3회쯤 봤을 때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빠른 전개와 톡톡 튀는 등장인물의 성격, 그리고 적절한 막장까지 처음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막장이 뭔지 몰랐는데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불륜녀를 같이 욕하면서 나초를 먹는데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 한국 여행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드라마로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니까 나머지 벽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할머니는 한국에 도착하시자마자 호텔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대형 마트로 향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저희 가족을 모두 물리치시곤 직원에게로 향하시더라고요. 올해로 일흔이 되신 할머니가 그렇게 걸음이 빠르시다니.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당황해서 쟁걸음으로 할머니를 쫓아갔어요. 할머니는 직원에게 무어라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한국어를 못하는 할머니가 계속해서 반복하시던 말은 만두였습니다. 할머니는 어설픈 한국말로 직원에게 만두라고 말했고 그런 한국인 직원은 미국인 할머니의 알아듣기 힘든 어설픈 한국말을 알아차리고선 저희 할머니를 냉동식품 코너로 모시고 갔어요. 냉동식품 코너 앞에 선 할머니의 표정은 드라마를 볼 때의 그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감격한 표정으로 냉동식품 코너의 냉동실을 훑어보시더니 저희에게 얘들아 이것 좀 보렴. 이게 다 만두래.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면서 감동을 숨기지 않으셨죠. 할머니는 냉동실을 열더니 만두를 그야말로 쓸어 담기 시작하셨어요. 부모님은 당황하셨는지 입을 벌리고 말릴 생각도 못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저희 가문 전체에서 검소함의 상징이셨습니다. 절대 물건이나 음식을 남기는 법이 없었고 모든 물건을 살 때는 체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야 한다고 가르치던 분이셨죠. 그런데 그런 분이 유독 한국에 와서 닥치는 대로 한국의 만두를 쓸어 담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할머니를 말리자 할머니는 어차피 냉동식품이라 오래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변명입니다. 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국에 머무는 날은 고작 10일이었어요. 열흘 이후에 이걸 미국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데 이 기간 안에 수십 봉지의 만두를 먹을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자 할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뜩 드셨는지 쓸어 담았던 만두를 다시 넣어두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에서 아쉬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문화가 70년 동안 고집해왔던 할머니의 성격과 모든 것들을 바꿨음에 매우 놀랐습니다. 할머니를 말려서 사온 만두를 먹은 순간 저는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먹는 만두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삼시세끼를 냉동식품으로 때우는 경우가 있는데 냉동식품 소비량이 많은 미국보다 더 맛있게 만두를 만들더라고요. 이외에도 한국에서 먹는 모든 것들이 맛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드라마에서 봤다는 드라마 촬영 장소들을 가보았는데 전부 다 최신식이었어요. 특히 고층 건물들이 정말 멋들어지더라고요. 높게 솟은 건물의 번쩍거리는 외관까지. 미국에도 그런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처럼 촘촘히 잘 조경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서울만큼이나 길이 깨끗하지도 않고요. 차선과 인도가 제대로 분리된 곳들도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인도와 차도가 확실히 분리되어 있고 인도도 넓은 편이에요. 저희 가족은 한국인들에겐 당연한 이런 사소한 것에 감탄하면서 서울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가 끝나면 할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는데요. 할머니는 피곤하실 법한데도 꼭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안나야,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니? 한국을 표현하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건 문화강국이라고 생각한단다. 지구 반대편 미국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이곳까지 끌어들인 그 문화 말야. 나는 70년 동안 살아온 고향 미국보다 고작 열흘 있을 한국에서의 삶이 더 행복해. 할머니는 제 생각보다 더더욱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계셨고 즐기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할머니는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 참전 용사셨고 한국에서 그런 참전 용사분들을 한국으로 초대했었다고 해요. 당시에 할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 왔는데 어린 한국인 꼬마아이가 자신의 손을 잡고 귀에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국인 꼬마아이의 한마디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대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파란 눈동자를 가진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한국은 당시에 이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우리를 환대했고 우리에게 감사를 표했었다며 그때 이야기를 회상하셨죠. 그때 한국에게서 받았던 마음과 그 따뜻함을 우리 할머니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간직했던 겁니다. 이렇다 보니 여행을 오기 전과는 전혀 다르게 여행 말미가 돼서야 할머니의 말이 1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한국에 대한 편견이 싹 사라졌거든요. 한국인들이 이기적이고 남 공격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인식은 가장 먼저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국인들만큼 친절한 사람들은 전 세계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 남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5만 원을 주워다 주는 사람은 한국인 뿐일걸요? 심지어 지폐 10,000원짜리를 경찰에 들고 가서 맡기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과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양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 열흘의 일정이었지만 이 일정은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을 바꿔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했을 때 미경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색안경을 빼고 보니 미경은 남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 논리 정연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줄 아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없는 말은 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 교수님이 발표할 일만 있으면 미경을 시키셨겠죠. 이런 변화가 생긴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나코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나나코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자꾸 전화기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나코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나코는 또 울먹거리면서 안나, 지금 우리 고향에 심한 태풍이 와서 우리 집이 쓸려 내려갔대 라고 말했죠. 기후가 온화한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태풍 때문에 집이 쓸려 내려간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집이 쓸려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지늘게 쌓은 모래성이 무너지듯 말이죠. 나나코, 이게 무슨 일이야? 너희 가족분들은 괜찮은 거야? 나나코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몸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집이 다 쓸려 내려갔어. 그런데 이게 우리 집뿐만이 아니야. 내 친구들 집도 다 쓸려 내려갔다고. 저는 나나코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태풍은 이번에 처음 봤지만 지진과 같은 일은 끊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나코는 지진 이야기에 눈 한 번 깜빡 안 하는 친구입니다. 걱정이 안 되냐고 하면 무슨 걱정이 되냐면서 콧방귀를 뀌죠. 이런 지진이 1년에 수천, 수만 번은 난다고 말이죠. 그런 나나코가 이번엔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며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의자에 앉은 다리는 벌벌 떨면서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피폐해 보이더라고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손톱 끝에서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을 잘근잘근 씹고 있는 나나코의 손을 감싸주면서 나나코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나나코, 내 눈을 봐. 지금 너 너무 흥분했어.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일본은 어떤 자연재해가 와도 잘 이겨내잖아. 그리고 가족분들도 안심할 거야. 안전한 곳에 계신다고 했고 너랑 연락도 잘 된다며. 그러니 마음을 좀 가라앉혀보자. 알겠지? 저는 제가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나코 입장에서는 아니었나 봐요. 나나코는 자신의 손을 감싸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런 자연재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맘 이해 못하겠지? 저는 나나코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랐던 건 나나코의 표정이었어요. 제게 소리를 친 사람의 얼굴은 제가 알던 나나코의 얼굴이 아니었죠. 나나코는 시뻘개진 눈을 희번덕 뜨면서 저에게 따지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나코를 계속해서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나나코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마구마구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아까 한국 여행 갔을 때 날씨 좋았다고 했지? 나나코가 이렇게 행동하기 전 방학에 뭘 했냐고 묻길래 한국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큰 태풍이 왔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여행 내내 날씨가 좋아서 너무 즐거웠다는 말도 했죠. 이게 나나코의 버튼을 눌러버린 모양이더라고요. 한국 날씨가 그렇게 좋을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 이 사실 알고 있었어? 제가 모른다고 말하자 나나코는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한국 놈들은 사실을 감출 줄만 안다니까?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물에 잠겼어야 했어. 일본이 얼마나 큰 일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숨겨? 무엇보다 왜 일본이 이런 큰 피해를 당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거야? 한국에 대한 색안경이 빠진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나코의 말에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게 수두룩했어요. 한국이 무슨 사실을 감췄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본이 한국에 방파제를 해주고 있다는 말에도 큰 신빙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한국이 일본을 돕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나나코의 말이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협정 같은 거라도 했어? 왜 한국이 발 뻗고 나서서 일본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저는 나나코가 그런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가까운 나라니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말하면서 대뜸 화를 낸 자신의 민폐를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나코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렇게 심한 태풍이 오게 된 건 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야. 그러니까 환경 파괴에 일조한 나라들이 일본을 도와주는 건 당연해. 그리고 해양을 가장 오염시키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바다에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했는데 그 쓰레기가 대마도 주변으로 쌓이고 있어. 한국 불법 해양 쓰레기 투기 때문에 해류가 바뀐 거라고. 한국의 이런 불법만 아니었어도 자연재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니까? 저는 그게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자극해서는 좋을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주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죠. 그런 이들은 보통 대화할 사람이나 공감이 필요해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저도 나나코가 그런 유형인 줄 알았어요. 집이 떠내려가고 가족들이 졸지에 이재민이 되었으니 잠깐의 불안일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너무 심하게 해서 기후가 이상해진 거야. 한국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이 말을 들으니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왜 한국인들만 잡아?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일본에서 비구름을 만들고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안 듣고 말았죠. 이외에도 나나코는 한국의 산업화로 인한 열섬 현상이 주변국 기후에 영향을 주며 피해 보상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억지스럽더라고요. 자연재해가 심해졌다고 한국에게서 피해 보상을 받는다면 자연재해가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자국의 재해에 한국에 영향이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게 기괴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참다 못해서 나나코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나코,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이성적인 생각이 약간 힘든 것 같아. 우리 같이 심호흡해보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러자 나나코는 조금 진정한 듯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마워 안나. 너 덕분에 조금 진정할 수 있었어. 나는 아직도 과거 일본이 한국을 해방시켜준 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 선택만 아니었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진 않을 텐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게서 해방된 게 잘못된 일이라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걸 만약 제가 아닌 다른 학생이 듣게 된다면 나나코는 학교를 그만 다녀야 할지도 모르죠?
저는 나나코가 홧김에 잠깐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심이더라고요. 나나코는 제가 충격받은 게 보이지 않는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으로 들어가고 한국인들을 일본 본토로 넣어놨어야 돼. 그러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자멸하겠지. 우리가 계속 한국을 손에 쥐고 있었다면 우리도 미국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걸? 나나코, 그러니까 너 말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해도 된다는 뜻이네? 나나코는 그게 무슨 문제냐는 듯이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저는 소름이 쫙 돋았어요. 나나코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한국을 식민지화한 걸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하다니 저는 그래도 나나코가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독일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과거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자 나나코는 또다시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해? 넌 그냥 이방인일 뿐이잖아. 아시아인들의 문제는 아시안들끼리 해결할 테니까 넌 빠져.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자 이번엔 다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안나?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였잖아. 대체 왜 내가 아니라 한국 편을 드는 거야? 대체 한국에서 뭘 보고 온 거야? 대체 뭐가 나나코의 진짜 모습인지 헷갈리려던 찰나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바로 미경이었어요. 미경은 아주 낮고 차가운 음성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저기 서 있는데 너네 목소리가 들리길래 지금 일본이 태풍 피해를 입은 것에 한국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맞아? 저는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어요. 나나코의 이 비상식적인 말을 전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나나코가 말할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던 것처럼요. 그런데 미경이 나타나자 나나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미경은 그런 나나코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까처럼 시끄럽게 떠들어봐. 내가 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어? 안나와 달리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내가 오니까 겁나니? 내 거짓말이 들킬까봐? 미경의 지적이 정확한 듯 했습니다. 나나코는 모든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발표 수업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말이죠. 미경은 얼어붙어 있는 나나코를 몰아붙였습니다. 한국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본인들은 여전히 양심이 없구나.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은 못하지. 일본은 한국에게 끼친 피해를 제대로 보상이나 했어? 일본인들 손에 무참히 죽어나간 한국인들이 몇 명인데 여태껏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했잖아. 그런데 무슨 피해 보상을 봐라. 양심은 개나 줬다는 게 딱 너네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저는 더 이상 미경이 오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 여행에 갔을 때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왔었거든요. 나나코가 일제강점기 시절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악질적으로 괴롭혔는지 그동안 미경이 과장한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축소된 것임을 알았거든요. 사람을 바늘이 박힌 상자에 넣어놓고 상자를 발로 차고 구르고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관보다 작은 사이즈의 벽장에 넣어두고 방치하고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는 고문은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나나코가 이걸 아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나나코가 최소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모습에 더 이상의 측은지심이 들지 않았어요. 나나코는 평소처럼 울먹이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외면했습니다. 유일하게 기댈 곳을 잃은 나나코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미경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미경은 평소에 그 똑 부러지는 성격대로 나나코의 잘못을 꼬집어 주었습니다. 한국이 해양 쓰레기를 투기한다고?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야, 한국 탓하기 전에 너네 나라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나 확인해. 일본이 핵폐기수 투기를 강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 몰라? 하긴 모르겠지. 너네는 역사도 숨기고 안 가르치는데 이런 걸 뉴스에 내보내겠니? 이 얘기를 하니 처음으로 나나코가 미경에게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그건 다 일본을 모르는 인간들이 일본을 음해하려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런데 미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모를 것 같았어. 알려도 인정 안 할 줄 알았고. 그런데 나나코, 너도 알잖아? 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 네 양심에 귀를 좀 기울여봐. 사람이라면 손톱만 한 양심 정도는 있지 않겠어? 와, 이 말을 듣는데 제 심장이 더 조여오더라고요. 미경에게는 절대 밉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핵폐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폐수를 그대로 폐기하고 있어. 네가 모르는 척해도 어쩔 수 없어.
너네 빼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진실은 외면하고 끝까지 모르는 척해. 그렇게 살다가 서서히 도태되면 일본만 손해지 뭐. 나나코는 정말로 툭 치면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인데 제발 별것도 아닌 일에 우는 것 좀 그만해. 할 말 없으면 울고 이목이 집중되면 울고 너는 우는 거랑 도움 요청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 하나 추가됐네. 남 탓하는 것까지. 태풍 때문에 집이 쓸려 내려갔으면 울고 손톱 물어뜯을 시간에 어떻게 집을 보수해야 하는지, 구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남 탓하지 말고 일본이 핵폐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알겠니? 미경은 이 모든 말을 단 한 번의 막힘도 없이 해냈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는 한국 드라마를 보니 한국인들은 전부 기가 새던데 어쩌면 그게 전부 가상의 설정은 아닐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미경은 나나코를 두고 돌아가던 중 다시 저희 쪽으로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고베에서 지진 났을 때 한국이 제일 열심히 도와줬어. 그런데 일본은 도움 준 나라를 언급할 때 한국만 쏙 빼버렸지. 한때 침략했던 나라에게 도움받은 게 쪽팔려서 그랬는지 뭔지. 미경은 이 말을 마치고 정말 사라졌어요. 너네처럼 은혜도 모르는 놈들 우리가 뭐 타러 도와주냐? 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떠난 것이었죠. 이날의 일은 워낙 시끌벅적했던지라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수군덕거리자 나나코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휴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쩌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이번엔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먼저 되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미경이라는 한국인 친구가 일본인 나나코 양을 팩트로 혼쭐을 내버렸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 모시고 왔던 한국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한국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그럼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